아침 뉴스 제목 하나가 마음을 콕 찌를 때가 있죠. 32년간 현장 지킨 63세 조선소 기술자, 은퇴식 다음날 아내가 이혼서를 내밀었다. 이 문장을 보고 저건 남의 얘기야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분도 평생 가족 위에 버텼을 텐데. 은퇴하면 좀 쉬면서 살 줄 알았을 텐데. 은퇴라는 건 일자리를 그만두는 날 하루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이막이 열리는 시작이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관계 정체성 삶의 리듬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기사는 단순한 이혼 이야기가 아니라 은퇴를 회사 문제로만 생각해온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활로의 이사다. 32년 동안 같은 현장, 같은 역할, 같은 시간표로 살았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동시에 그만큼 삶의 대부분을 일에 맞춰 살아왔다는 뜻이기도 하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휴가 날짜, 인간관계, 대화 주제까지 회사 중심으로 굴러갑니다. 문제는 은퇴 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고 전화벨이 울리지 않고 오늘 뭐 할 거야? 라는 아내의 질문에 대답이 막힙니다. 회사에서는 베테랑이었는데 집에서는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요. 사례 1. 나는 쉬고 싶은데 아내는 왜 잔소리만 할까? 조선소 기술자 어씨 64세는 은퇴 후 가장 힘든 게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일만 했잖아요.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나 싶었죠. 하지만 집에 있으면 아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침부터 TV를 켜고 낮잠을 자고 저녁엔 소주 한 잔. 어씨 입장에서는 평생 고생했으니 누릴 권리였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집안의 균형을 깨는 존재가 된 겁니다. 아내는 30년 넘게 혼자 집을 운영해왔고 그 나름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밥은? 반찬은? 왜 집이 어수선해? 같은 말을 툭툭 던지니 갈등이 쌓일 수밖에요. 어씨가 뒤늦게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은퇴는 나 혼자 쉬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활 방식을 다시 짜는 일이라는 것. 사례 2. 돈은 준비했는데 역할은 준비 못한 경우. B씨 67세는 재무적으로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퇴직금, 연금, 적금까지 꼼꼼히 준비했죠. 그래서 은퇴 후에도 돈 걱정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회사에서 그는 늘 부장님, 선배님으로 불렸는데 집에서는 그 어떤 호칭도 역할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은 당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B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그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지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언어가 없었던 거죠. 이 경우 은퇴 후 우울감이 깊어지기 쉽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인가라는 감각이니까요. 사례 3. 은퇴를 관계 재정비의 기회로 만든 사람. 반대로 CC 62세는 은퇴 3년 차인데 오히려 지금이 더 바쁘다고 합니다. 은퇴 2년 전부터 아내와 주 1회 은퇴 회의를 했다고 해요. 퇴직하면 하루 일과를 어떻게 할지,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할 영역은 뭔지, 각자 꼭 지키고 싶은 시간은 뭔지.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 과정 덕분에 은퇴 후 큰 충돌은 없었다고 합니다. CC는 주 3일은 동네 공방에서 목공 봉사를 하고 아내는 문화센터 수업을 다닙니다. 점심은 각자 해결, 저녁은 함께 먹는 게 원칙입니다. CC 말이 인상 깊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부부가 다시 연애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만 연애도 룰 없이 하면 망하잖아요. 은퇴 준비, 돈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 우리는 은퇴 준비라고 하면 숫자부터 떠올립니다. 퇴직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생활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말이 더 자주 나옵니다. 돈은 있는데 하루가 너무 길다. 아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숨 막힌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하루를 채울 나만의 루틴. 일 없이도 스스로를 움직이게 할 일정이 필요합니다. 부부의 생활 경계선 재설정. 은퇴는 학과가 아니라 새로운 동거 방식입니다. 회사 밖 정체성 만들기. 직함 말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기사로 돌아가서 은퇴식 다음 날 이혼서를 내민 아내의 마음은 단순히 냉정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쌓인 외로움, 단절,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은퇴는 박수 받으며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삶의 전환기입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했다면 묻고 싶습니다. 나는 은퇴 이후의 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상상해 봤을까? 이 질문 하나가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갈등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와 환경의 충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성격이었대. 은퇴하니까 사람이 변했대.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은퇴 후 갈등의 상당수는 성격 변화가 아니라 환경 변화에 뇌가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죠. 일이라던 뇌는 보상 시스템에 중독돼 있다. 30년 이상 일한 사람의 뇌는 특정 패턴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출근 과제 수행 인정 또는 성취, 월급 생계 안정 가족에 대한 책임감 충족. 이 과정에서 뇌에서는 도파민이 꾸준히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단순한 기쁨 호르몬이 아니라 나는 지금 쓸모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은퇴를 하면 이 구조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그러면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무기력, 짜증 증가, 사소한 일에 과민 반응, 이유 없는 분노 또는 우울감. 이게 바로 은퇴 후 흔히 말하는 퇴직 후 우울의 핵심입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보상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부 갈등이 폭발한다. 문제는 이 불안정한 상태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 즉 집과 배우자에게 집중적으로 표출된다는 점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전이 이모셔널 스필로버라고 부릅니다. 회사에서 풀지 못한 감정이 가정으로 흘러들어오는 현상이죠. 은퇴 후에는 그 반대가 됩니다. 불안 아내의 말투가 거슬림, 공허함 잔소리로 들림, 통제력 상실 집 안에서라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함. 이때 자주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설 자리가 없어. 하루 종일 뭐 하냐는 눈치가 너무 힘들어. 이 말의 본질은 이겁니다. 나는 아직 사회적으로 가족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인가? 은퇴 후 부부 관계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 놀랍게도 연구 결과는 꽤 일관됩니다. 이혼이나 극심한 갈등의 핵심 원인은 돈이 아닙니다. 역할 충돌 칸플릭트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가장의 역할을 유지하고 싶은데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 운영해온 생활 시스템을 갖고 있음. 이 두 역할이 조정되지 않으면 사랑이나 정은 생각보다 쉽게 마모됩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의 경우 친구 관계는 대부분 직장 중심, 취미는 부차적, 감정 표현은 제한적. 이런 상태에서 은퇴하면 정서적 의존이 전부 배우자에게 몰리게 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숨이 막힐 수밖에 없죠. 과학적으로 검증된 은퇴 적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렇다면 누가 은퇴 후 삶에 잘 적응할까요? 여러 노년 심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직업 정체성이 분산된 사람. 나는 회사원이다 하나뿐인 사람보다 나는 도하고 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은퇴 후 정신 건강 지표가 훨씬 높습니다. 이걸 정체성 다원화 아이덴티티 다이버서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역할이 하나 무너지면 다른 역할이 완충장치가 되어줍니다. 2. 주 23회 의미 있는 외부 활동이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활동은 놀이나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봉사, 소규모 일, 배움, 공동체 참여. 이런 활동은 도파민뿐 아니라 세로토닌 안정감과 옥시토신 관계 유대 분비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사회와 연결돼 있는 상태가 훨씬 중요합니다. 3.
배우자와 기대치를 말로 조율한 사람. 은퇴 전후에 이런 대화를 해본 부부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퇴직하면 집에서 당신은 어떤 하루를 기대해? 서로 간섭하지 않았으면 하는 건 뭐야? 각자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은 어느 정도야? 이 대화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구조가 없으면 사소한 일들이 전부 감정 싸움으로 번집니다. 결국 은퇴 준비란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다시 쓰는 일이다. 젊을 때는 사회가 설명서를 줍니다. 언제 공부하고, 언제 취직하고, 언제 승진해야 하는지.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설명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처음 기사 속 그 조선소 기술자도 어쩌면 기술을 잃은 게 아니라 삶의 매뉴얼을 잃은 상태였을지 모릅니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설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했다면,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를 빼고 나면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준비된 사람은 은퇴 이후에도 관계에서도 삶에서도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게 버텨냅니다.